공항충지원단장 이상원입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보도 설명자를 통해서 김해공항 활주로하고 제주공항 활주로에 관련해서 일단 그 국토부 자료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 두 개를 보시면 알 텐데 김해공항은 이렇게 열려 있는 V자 활주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착륙할 때 착륙하자마자 이륙이 가능합니다. 착륙하면서 동시에 이륙이 가능하고 이륙할 때도 이륙하자마자 착륙이 가능합니다. 열려있는 활주로에서. 근데 제주공항은 교차 활주로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김해공항 그렇게 했을 때 5헬이거든요. 5 노티컬 마일인데 그렇게 해서 김해공항의 경우는 그렇게 활용했을 때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항공 수요가 가능한 수요가 3,800만입니다. 제주도는 김해공항에 비해서 분명히 활주로 여건은 상당히 안 좋은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19개 공간이 있잖아요. 그 중에 4개는 현실적으로 제주공항에 적응이 힘들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 팀장 김성관입니다. 오해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김해공항은 분리간격을 5마일을 하는데 왜 제주는 8에서 6마일도 줄이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도 설명 자료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해는 기본적으로 이륙 전용, 착륙 전용을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륙 전용, 착륙 전용 컨셉을 잡았을 때 코스가 분기되는 지점으로 운영을 할 때는 4마일 분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코스가 수렴되는 지점에서는 보통 5.5마일 정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5.5에서 6마일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봤을 때 5마일 분리 간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제주는 단일 활주로에서 지금 현재 8마일, 7.5에서 8마일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6마일로 줄여라 라는 거는 저희들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차이는 여긴 단일 활주로고 그쪽은 이착륙 전용 활주로가 별도로 있는 컨셉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ADPI 공고를 다 했음에도 여기서 분리 간격을 더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그 실무 토론회라고 했었나 심층 토론회 설명을 드렸는데 문화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법처럼 쉽게 말해서 안전을 지금처럼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수용량을 올린다, 극대화시킨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은 약간 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안전장애권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면,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같은 급의 저희 제주공항 같은 경우 5년 동안 활주로 침범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2건 있었는데 미네아폴리스 공항이 92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더 분리 간격을 줄이고 어떻게 한다라면은 당연히 이 건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첨단 관제 기법이든 첨단 장비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법의 장비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는 거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오픈 V자형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걸로 이해는 되셨죠? 코스가 분기되느냐 수렴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5마일 정도의 분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거는 단일 활주로 건은 아니고 교차 활주로 운영을 했을 텐데, 교차 활주로가 지금 그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탑동쪽에서 착륙을 하고 보조 활주로로 이륙을 하면 그 그림이 맞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약 5.5마일 정도 분리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분리 간격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륙 점유 시간, 이륙 점유 시간, 그 중간에 안전 버퍼 타임을 합산하는 것을 원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클이 몇 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리 간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제주 같은 경우 작년에 175.8초가 나왔습니다. 한 사이클이. ADPI는 현재 여기서 단일 활주로 상에서 140초로 가정을 하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해보니까 7.5마일의 분리 운영 정도가 나온다. 단일 활주로는. 그런데 ADPI는 6마일이면 된다. 140초로 가정을 했으니까요. 교차 활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 초를 계산해 봤을 때는 원 사이클을 계산해 봤을 때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두 번째는 6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북쪽에서 착륙하는 경우
이 경우는 컨셉이라든지 안전상으로 봤을 때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건 아예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항공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6.5마일 합니다. 들어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관제사나 조종사가 바로 그걸 적응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개선하는 과정 중에 대표적으로 착륙 점유 시간이 저희들이 작년에 63.1초가 나왔습니다. 63.1초가 나왔는데 이거를 조종사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빠져달라. 들어와서 계류장을 몇 번으로 들어가 달라. 이런 지금 훈련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한 2초 정도 줄더라고요. 지금 물리적으로는 힘들지만 이러저러한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가 어느 날 몇 월 며칠부터 갑자기 이제 6.5마일이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점차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죠. 지금 여기서 줄인다라고 하는 게 분리 간격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몇 편까지 더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걸로 만족을 하신다라면 제주에서 그렇게 멈추겠죠. 저는 오퍼레이터 관제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운영을 해본 결과 이러이러하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처럼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17년도에 저희들 그 활주로 침범 사례 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주항공이랑 당시 이제 P3 해군기가 교차 상황에서 이제 멈췄던 상황인데요. 그게 저희들 침범 사례 기준으로 하면 C등급 정도 되는 침범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5년 평균 2건이라고 했는데 그게 C등급이 1건, 나머지는 등급 외가 1건 있었습니다. 그렇게 2건이었는데 지금 동일 규모, 중형 규모인 미네아폴리스 공항 같은 경우가 92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럼 연평균 18.4건인데요. 그게 만약에 제주공항에서 그런 식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도민들뿐 아니라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해 주실런지.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 도민 의견 수렴 관련해서 특위에서 지난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는 그 면담이 상당히 실질적인 그 협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적으로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금방 특위를 만나서 조금 더 조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 면담 자리가 대외적인 실행을 위한 이런 자리가 되면 안 된다. 실질적인 협의가 돼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정 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어떠한 형식이나 방법으로든 송산 주민의 의견은 조금 더 반영될 필요가 있고 참고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범위인지 어느 수준인지는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저희 국토부 보도 해명 자료에 보도 설명 자료에 보시면 뒤에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금 기존공항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기존공항 확장은 채택할 수 없다. 국토부로. 네, 주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가능한 대안을 갖고 선택을 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관제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수요를 도민적인 합의가 있어서 그거를 한 3천 몇백만 수주로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게 합의가 됐다면 그 전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적어도 일단 기본적인 추세나 이런 일반적인 수요 예측으로는 가능한 대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에 정부 입장에 따르면 현공항이 대안으로 우리가 도민 의견이 모아져도 그거는 의미 없는 선택이 되게 되는 거겠죠.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의견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 아니면 그게 인프라 확충이 조만간에 그게 만약에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정부 입장에선 다시 제주지역 항공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제가 기존공항 확장이 대안이 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수요나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토부 아까 좀 전에 있었던 것도 사실 근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지금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도 사실상 활주로 하나 더 넣는 게 신공항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발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타당성 조사부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주민 의견 수렴도 들어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제주공항을 만약에 한다 그래도 그거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간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걸 선택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소음 피해 지역이 6만 정확한 숫자로 한 6만 5천 명 이상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남북활주로랑 연관돼 있는 아라 오라에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남북활주로가 활용된다면 토지 이용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사전적으로 오히려 지금보다 상당한 수준의 사전적인 의견 수렴을 하고 가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는 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추가적인 건데요. 뭐 도민 부담이라는 게 적어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골프장 있잖아요. 공급 절벽이 생기면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 거는 불보듯 뻔할 겁니다. 인프라라는 기본적인 절벽이 있으면 아무리 시장이 경쟁적이어도 가격은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지금 그 국토계획법 따라서 해당 지역이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가 있고요. 한번 연장을 했고 12월 14일에 개발행위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건 더 어떻게 현행 제도로는 그걸 제한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그 공항개발 절차에 따르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각종 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상당 기간 이거 갖고 저희가 질의하게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현공학촌을 대안으로 생각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항공 수요를 우리가 그거를 커버하지 않고 상당 수준 제약하고 제한한 상태에서 그거를 도민들이 대부분 받아들인다면 논의가 가능하겠죠. 의견을 듣는 방식은 그 뭐 어떤 참고적인지 부수적인지 보완적인지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논의하다 보면 뭐 좀 괜찮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